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를 찾아 대마초나 액상대마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초성이나 은어 검색을 통해 딜러를 찾아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소위 좌표 던지기 드랍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마약을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도 마약 판매를 하는 딜러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폐 코인 송금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송금 방식으로 마약 대금을 전송받으면 수사기관에서 판매자 추적과 검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령 전자지갑 계정을 특정한다고 해도 계좌 추적과 피의자 신원 특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딜러들은 코인 송금 방식으로 돈을 보내고 자기들이 안내하는 요령과 방식에 의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전달받으면 수사기관에 적발될 일은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최근에는 텔레그램 마약 구매자 중 상당수가 구매 시점에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경찰서로부터 마약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마약 판매 조직 검거는 어렵다고 해도 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딜러들이 사용하던 대포통장 계정과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만 특정해서 수사하면 텔레그램 대마 구매자들 신원 정도는 충분히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대마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서 연락을 받게 된 경우 대응법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텔레그램 대마 구매 적발이 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사실 대마를 흡연하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었다거나 대마 밀수를 하다 적발된 경우, 지인의 제보에 의해 소지나 흡연 등 혐의로 체포된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아무리 대마를 구매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시점에 바로 경찰에 적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텔레그램 대마를 구매한 적이 있다면 분명 그 시점에 가상화폐를 딜러가 안내하는 지갑 계정으로 송금했던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마약 수사대에서는 판매 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사용하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인출에 사용된 대포통장 계정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설령 검거되지 않는다고 해도 코인 송금 내용만 확인하면 해당 계정으로 돈을 송금한 명의자들 신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약 판매상들이 사용하던 계정으로 코인 송금을 했다 해서 무조건 마약 구매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송금자들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 마약 구매 외에 다른 용도로 코인을 송금했다면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사유를 소명하라고 할 것이며, 당당하다면 한번 경찰 조사에 와서 소변 검사를 받고 모발도 이미 제출하라고 권유받게 될 것입니다. 실무상 본다면 대마 구매자들 대다수는 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이 사실이고, 확률상 최근까지도 대마는 물론이고 다른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투약 흡연해오고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대한 전수조사만 해본다고 해도 다수의 마약 구매 송금 내역이 추가로 발견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인이 당당한 경우라면 모를까, 텔레그램 대마 구매를 한 적이 있는 당사자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진하여 경찰 조사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자칫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조사에 가서 소변과 모발, 임의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당장 그날은 아니라도 어차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수사를 받게 되면 상황만 꼬이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원칙이겠으나 텔레그램 대마 구매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인정할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해서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 조사 출석 연락까지 이미 받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에 동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인과 조사에 같이 가면 피의 사실 특정과 조사 범위에 관하여 적절히 한정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중 대마 사건은 다른 마약 대비로 처벌 수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해당합니다. 대마 초범인 경우라면 벌금형 정도로 처벌될 때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 잘 대처하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마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때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제대로 진술해야 하고,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처분 이전 시점까지 낼 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대마 흡연에 한정된 마약 초범인 경우가 그렇다는 의미이지, 대마 사건이라고 해도 기존에 이미 마약 전과가 있는 경우, 대마 밀반입이나 국제소포 밀수 등에 관여한 경우, 대마를 다량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대마 공급이나 판매책으로 관여한 경우, 주변에 대마를 나누어 주었다거나 함께 흡연한 다수의 공범이 있는 경우 등이라면 이때에는 대마 사범이라고 해도 벌금형 처벌은 불가능하고 자칫 수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선처를 받아야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항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마약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으나 마약 초범인지 재범인지, 대마를 구매한 횟수가 몇 번인지, 한 번에 구매한 양은 어느 정도인지, 공범이 있는지 단독 범행인지, 단순 대마 흡연만 한 것인지, 대마 밀수나 대량 소지를 하다 검거된 경우인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특히 대마 사건에는 흡연 혐의로만 처벌되면 비교적 선처가 가능한데, 마약 초범이라고 해도 대마 구매를 했다는 혐의로 대마 매매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마 구매 내역은 들켰는데 대마 흡연 사실은 부인한다거나 시약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 안 된 경우가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마 매매죄로 기소되면 법정형에 벌금 규정이 없어 징역형만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코인 구매는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추적이 될까요? 마약 판매상들은 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한다면 이른바 텀블러라고도 호칭되는 암호화폐 익명 전송 기술인 믹싱 수법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믹싱 방식에 의해 들어온 코인을 석고 쪽에 분산시켜 누가 전송했는지 송금자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만든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수사 의지만 갖고 조사하면 믹싱 코인이어도 거래 내역 추적이 가능하며 여러 수사 기법과 거래소 협조를 통해 지갑 주소를 확인하여 텔레그램 마약 구매자들 신원을 특정시키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진술이 중요한 이유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대마는 물론이고 마약 구매 투약 사건은 경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구매나 투약 횟수, 장소 등이 다소 다르게 특정될 수 있고 죄질이나 혐의의 경중 또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도 확실한 증거는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 피의자가 조사에 가면 피의자를 떠보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하며 진술 범위에 대해 한정시키면서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 진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자칫 어설프게 진술했다가는 마약 구매나 투약 횟수만 더 높게 책정되도록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은 법조항으로 기소될지 형량 수준이 높은 혐의 사실로 기소될지 수사 결론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마약 밀수나 공급 판매 조직급 사건이 아닌 단순 구매나 투약 피의자에 대한 사건 수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 사실 특정이 끝나게 됩니다. 오히려 검찰에서는 따로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 결정을 내릴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마 사건이라면 더욱 경찰 조사 진술이 중요하며 첫 조사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와 동행해서 진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에 출석하셔야 하는 입장이 되셨다면 법무법인 은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